189쪽의 과학기술 5 보도록 합시다. 19세기 초에 1800년대에요. 증기기관은 불안정하고 위험했다. 그러니까 쓸모가 많았는데 좀 불안정. 이거 보일러를 틀었잖아. 위험하기도 했죠. 폭발도 가능하고요. 증기기관 굉장히 필수적인 보일러의 폭발에 의한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이에 스코틀랜드의 목사였던 스털링은 목사래요. 이때는 뭐 요즘처럼 확실하게 구분된 게 아니었으니까 증기기관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 엔진 제작에 심혈을 기울였고요. 1818년 그래서 찾아보니까 1816년 나오더라고. 근데 거기서 거기니까 스털링 엔진이라는 보일러의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외연 열기관을 개발하였다.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냐면 외연 기관이 있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내연 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연 기관이라고 하면 뭐냐? 바깥에서 연소를 시키는 거고 내연 기관은 안에서 폭발시키는 겁니다. 선생님 외연 기관은 밖에서 폭발시키면 안 돼요? 폭발이니까 큰일 나요. 밖에서는 그냥 불을 떼운다든가 하는 정도인 거고 내연 기관은 진짜 강력한 힘을 위해서 폭발을 시킨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 수 있는 게 증기기관이야. 밖에서 물을 떼는 거지. 그리고 니네 책에 있는 스털링 엔진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솔린 엔진 같은 요새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들어가는 가솔린 엔진이라거나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폭발시키는 거니까. 근데 장점과 단점이 명확히 있겠죠? 자, 외연기관의 장점은 특히나 스털링 엔진의 장점은 그러니까 지금 얘랑 얘네를 비교합시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스털링 엔진의 최대 장점은 효율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게 어떤 스털링 엔진을 이것도 계속 개발되고 있거든요. 계속 개량되고 있는데 어떤 스털링 엔진의 열 효율은 65%까지 올라가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100을 넣으면 65가 생기는 거야. 근데 내연기관은요 한 20에서 30 정도. 물론 이것도 많이 올라갔지만 그러니까 상대가 안 돼요. 대신에 또 얘는 뭐가 좋으냐? 스털링 엔진의 최대 장점은요.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어요. 니네 자동차 타봐서 알겠지만 소리 크고 진동도 크거든요. 이제는 더 크고. 이런 단점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다고 스털링 엔진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단점이 뭐냐? 얘는 기체를 쓰잖아. 그래서 기체를 써야 되니까 엔진의 부피가 클 수밖에 없고요. 상대적으로 얘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쓰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얘한테 필요한 건 굉장히 고도의 밀폐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건데 얘는 밀폐 기술이 필요하고 얘는 그런 거는 없어도 되고 그래서 현대 사회는 내연기관을 많이 쓰고요. 스털링을 많이 씁니다. 찾아보니까 다 쓰긴 쓰더라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얘네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내연기관의 특징은요. 얘네들은 내가 100을 넣으면 한 50쯤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굉장히 효율이 높아도. 근데 여기는 내가 10을 넣으면 한 20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게 좋은 거예요? 스털링 엔진이 좋은 거냐? 내연기관이 좋은 거냐? 근데 얘의 문제는요. 효율은 되게 좋은데 얘를 100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처음부터 50을 끌어낼 수 있지만 얘는 최대치가 20이에요. 효율은 엄청 높지만 절대적인 수치는 내연기관을 이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산업화 초기에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산업화 초기에는 이런 이유에서 얘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효율은 되게 좋고 환경도 문제가 거의 없지만 문제가 뭐냐? 절대적인 수치가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힘에 비해서 압도적인 건 맞아. 그러나 이 수치를 비교할 때는 얘가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산업시대 초기에는 이 엔진을 주로 썼다. 그러나 지금은 스털링 엔진을 많이 씁니다. 니네 나중에 스털링 엔진 한번 검색을 해봐. 근데 이거 키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털링 엔진에 들어가는 원리가 기초적인 연력학 이런 거거든요. 고등학생 수준에. 요거를 만들어 보는 키트도 엄청 많고요. 빠르면 중학생도 만들어 볼 수는 있어요. 이 원리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
그래서 니네 교재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거 볼게요, 이제. 열기관이란 열을 일로 변환시켜 동력을 얻는 장치를 일컫는다. 그렇죠? 일을 해야 돼요. 열기관은 열을 일로 변환시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열기관에는 가솔린 기관, 디젤 기관 등과 같이 실린더 내부에서 열을 발생시켜 동력을 얻는 내연, 증기 스털링처럼 밖에서 열을 공급해 동력을 얻는 외연 열기관이 있다. 이건 기본적인 얘기예요. 자, 이제부터는 원리. 스털링 엔진은 다음과 같은 원리로 작동을 한다. 실린더와 피스톤으로 이루어져 있는 공간 내 소소한 등의 작동 기제를 가지고요. 외부에서 이를 가열하거나 내각하면 작동 기체 팽창 수축에 따라 움직여 동력이 발생한다. 와, 어렵죠. 보세요. 기초적인 얘기부터 할게요. 이 스털링 엔진은요, 종류가 많대요. 니네 책에 있는 건 알파형이야. 그림은 알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따가 얘기할 거야. 알파형, 베타형, 감마형, 델타형. 근데 델타형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 주로 알파, 베타, 감마이고 이거를 막 조합해 쓰긴 쓰는데 일단 알파형 기념 갑시다. 얘를 갈 건데 일단은 실린더가 2개 있어요. 크게 2개가 있는 거야. 실린더가 2개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에는 피스톤이 설치가 돼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돌아가는 휠. 이 휠에 뭔가 연결해서 일을 하는 거야. 이거를 돌리는 게 목적이에요. 이 실린더 2개를 이용해서 얘를 돌리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에 하나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얘도 이렇게 연결을 해놔요. 둘 다 가운데 아니야. 약간 사이드 있어요. 근데 얘도 실린더고요. 니네 책에도 있잖아. 얘도 실린더인데 니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명칭을 좀 바꿉시다. 책에다 써놓으세요. 얘를 가열 실린더라고 하면 명확해요. 그리고 얘는 냉각 실린더예요. 그래서 편의상 냉각 실린더 파란색으로 합시다. 그리고 가열 실린더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 둘을 잇는 선이 있거든요. 관이 있는데 이렇게 관이 연결돼 있어요.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필수야. 이게 스털링 엔진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이게 다야. 이게 다입니다. 실린더가 어디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실린더? 이게 실린더지. 이게 실린더지. 그냥 통. 아, 니네 그림에서는 그림이 애매해서 이렇게 한 건데 니네 그림도 요거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실린더야. 이게 실린더야. 통이야, 통. 어디 니네 통으로 보여줄 만한 게 뭐 없나? 이게 실린더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 뚫리고 여기도 이렇게 있는 거야. 뚫리고 피스톤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되냐 안 되냐? 그래, 그게 실린더라니까. 실린더. 그리고 니네 책에서 써 있는 거 마저 얘기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피스톤인데 얘는 왔다 갔다 해요. 얘도 왔다 갔다 하고 얘 같은 경우는 위아래고 얘는 왼쪽 오른쪽이고 얘를 파워 피스톤이라고 하고 명칭이 달라요. 요게 파워 피스톤이고 요거를 니네 책에서는 디스플레이서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이라고 하는데 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교재 중심으로 갈 거야. 니네 교재에서는요 분명히 그거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이라고 돼 있죠? 디스플레이서가 돼 있잖아. 근데 이건 이제 확인 중이거든. 확인 중이긴 하지만 찾아보니까 알파형 스털링 엔진에는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이 없대요. 얘는 파워 피스톤만 2개라는 거야. 파워 피스톤만 2개래요.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얘네한테 들어가야 돼요. 계속 찾아봤거든요. 여러 가지 책도 찾고 논문도 찾고. 근데 암만 찾아도 알파형에는 무조건 파워 피스톤 2개고 그리고 그림도 얘랑 거의 똑같아.
그리고 알파형에는 얘 실린더가 두 개야. 실린더 두 개 맞잖아요? 두 개 맞잖아? 그러니까 알파형이 맞는데,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나요? 역할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재 중심 얘기할 거고, 지금 EBS에 물어봤거든요. 답이 아직 없어서 그렇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했더니 아직 답이 없어요. 나오면 다시 얘기해 줄게. 참고로 이거부터 얘기합시다.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이 뭐냐면요. 얘네 잠깐 책에서 어디를 보느냐면, 하나, 둘,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 자, 파워 피스톤은 팽창, 작동기체가 팽창할 때 외부에 일을 해요. 얘를 돌려주는 거야. 이 휠을 돌려주는 거거든요. 얘를 돌려서 일을 하는 거고,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은 파워 피스톤과 9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이거는 맞아요. 작동 기체를 고혈원과 저혈원 쪽으로 옮기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은 기체를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영어과잖아요. 디스플레이서가 영어로 뭐일 것 같아요? 디스고. 그 다음 플레이스에 이하를 붙은 거겠지? 디스플레이스 어거든요. 그럼 니네 영어과니까 얘 뭐예요 뜻이? 디스플레이스. 그 대체하다 아니면 없애버리다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스 피스톤의 역할은 여기 있는 기체를 없애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밀어서 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찾아보니까 스털링 엔진의 피스톤이 두 종류인데 파워 피스톤이랑 디스플레이서랑 파워 피스톤은 이거를 돌려주고요. 디스플레이서는 얘를 돌려주지 않아요. 근데 백날 찾아봤는데 이 알파형 엔진에서는 나중에 확인되면 다시 얘기해 줄 거야. 파워 피스톤이 두 개. 그래서 엄청난 효율을 압축비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걸 돌리고 얘도 이걸 돌리니까 더 빨리 돌아가겠죠? 이게 알파형이라고 하지. 아무튼 요거는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재에서는 디스플레이서 베이스니까 또 교재 중심 안 갈 수도 없잖아. 그래서 또 막 찾아봤더니 지금 여기 189쪽에 있는 지문이 대학교 기초 물리 있거든요. 대학교 1학년도 배우는 거. 거기에는 그대로 따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디스플레이서 피스톤 써있단 말이야. 알파형인데. 아, 그래서 잘 모르겠어. 확인 중이야. 일단은 교재 중심으로 갑시다. 자, 기본적인 원리는 다시 얘기하면 요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니네가 알아둬야 되는 건 그러면 얘는 뭐냐? 얘는 뭐냐? 얘는 뭐인 것 같아요? 이 관의 역할은 뭘까? 되게 중요한데. 기체가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요.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건데 일단은 열 교환기라고 써놓을게요. 이따가 자세히 얘기해 줍시다. 얘는 열 교환기예요. 이게 되게 좋아. 이래서 스털링 엔진의 효율이 높아지는 것도 있는 겁니다. 일단은 기억해놔.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자, 일단 읽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문단. 실린더 피스톤으로 이루어진 공간 내 수소 헬륨 등의 작동 기체를 받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작동 기체예요. 여기에도 작동 기체가 들어가고요. 여기에도 당연히 기체가 차겠죠? 그게 어느 쪽에 있는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는 작동 기체가 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작동 기체의 특징은 뭐냐? 한번 들어가면 다시 넣어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 밀폐된 상황이니까. 그래서 더 넣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니네 혹시 자동차 타면 뒤로 뭐 나오죠? 배기가스 나오죠? 그게 뭐예요? 폭발시킨 기체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야. 근데 얘는 한 번 넣으면 다시는 안 나와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외부에서 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면 여기서 가열하고요. 여기서 냉각해요. 가열하거나 냉각하게 되면 작동 기체의 팽창과 수축에 따라 피스톤이 움직여 동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대원리예요. 간단하게 갑시다. 일단 가열하면 팽창해요. 그리고 냉각하면 수축한다고. 가열해서 팽창해서 피스톤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냉각하고 수축이 되면 피스톤이 움직여요. 그래서 일을 시키는 거. 그게 스털링 엔진이야. 헷갈리면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근데 물론 더 원리를 알면 더욱 좋지만 진짜 헷갈리면 가열하면 팽창해. 아, 그게 피스톤을 움직여. 냉각시키면
또 피스톤이 움직여. 그래서 휠을 올려. 플라이 휠을 움직여. 아, 그래서 움직이는구나. 간단한 이치야. 열을 가해 팽창한 작동 기체로 바퀴를 돌리는 일을 하고요. 일을 한 작동 기체가 처음으로 돌아오면서 남은 열을 방출합니다. 이 순환 과정에서 기관이 공급받은 열로 얘기를 하고요. 남은 열은 방출해서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습니다. 받은 만큼 밖으로 열을 내보내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의미가 있죠. 스털링 엔진의 형태에 따라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나눌 수 있는데 그림일은 두 개 실린더, 파워 피스톤, 디스플레이 피스톤 이루어진 알파형 스털링 엔진이다. 일단은 교재 중심으로 갈게요. 나중에 EBS 물어본 거 답이 오면 다시 그 수정해 주기로 하고 일단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갈게. 맞다고 치고 순환 과정 동안 열의 공급 및 방출은 여기에서입니다. 여기 무조건 가열은 위쪽이에요. 그러고 무조건 냉각은 아래쪽이에요. 요걸 잘 기억을 해야 돼. 물론 위치는 바꿀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위에 거를 가열, 밑에 걸 냉각으로 하는 거야. 가열 실린더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고열원이고요. 아이고. 빨간색으로 고열원이고 냉각 실린더 쪽은 저열원이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열이 높아야 되고 한쪽은 낮아야 하는 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찾아보게 되면 이거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이 고열원, 저열원 차이는 몇 도나 돼야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몇 도나 돼야 될 것 같아요? 차이가. 근데 아니야. 이거 베타형 같은 경우는요. 니네 그 정수기에 뜨거운 물 있죠? 정수기에 뜨거운 물을 이렇게 떠다가 컵에다 이렇게 놓고 스털링 엔진을 얹어 놓잖아요. 막 돌아요. 물론 아주 빠르진 않아. 요 정도 온도가 돕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효율 좋은 거는 알파형 같은 경우는 30도의 차이만 있어도 돈대요. 그러니까 60도랑 30도랑. 그럼 이거 뭐가 좋으냐면 한여름에 되게 더운 곳에 그늘 밖에다가 뭐를 놓고 실린더 하나 놓고 그늘 안쪽에 건물 안에 실린더 하나 놓으면 한 20도 차이 날 수도 있거든요. 되게 더운 나라에서는 그늘에서 그러면 그걸로도 엔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진으로 뭘 돌려요? 선풍기 돌리면 좋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게 스털링 엔진이에요. 되게 쓸모가 많더라고. 혹은 이거 잠수함에도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잠수함도 보면 온도 높은데 낮은 데 있잖아. 뭐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화력발전소 같은데 열 만든 다음에 그 전기 만들고 남은 열 있잖아. 그거를 이용해서 얘를 또 돌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화산지대 같은 데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참 다양한 용도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털링 엔진이라는 거. 마저 읽어볼게요. 순환 과정 동안 열의 공급 방출은 고열원에서 디스플레이 피스톤 쪽 실린더 내부 작동 기체로 파워 피스톤 쪽 실린더에서 전원적으로 일어난다. 가령 화력발전소 폐열을 이용해 스털링 엔진을 작동하고 남은 열이 호스의 물로 빠져나간다면 발전소 폐열이 고열원이고요. 호스의 물이 저열원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호수 자체를 크게 실린더 옆에 있는 걸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효율이 높은 게 될 수밖에 없죠. 대신 뭐 이렇게 부피가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진짜로 뭔가 일시킬 만한 거 안 나와서 안 되지만 덩치만 크게 만들면 의외로 쓸모 있는 효율적인 그런 엔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그거는 또 뭔가 일할 수 있는 거고 괜찮아요. 자 이제 니네 189쪽의 핵심 부분을 좀 해볼게요. 파워 피스톤은 거기서 할 건데 일단 칠판에 쓰는 거는 니네 한번 참고로 봐. 이거 중심으로 할 거예요.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지거든요. 스털링 엔진이 일을 하는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디 보자. 지금 여기 하는 거는 실린더의 크기야. 그러니까 실린더의 크기긴 한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봐요. 피스톤이 이만큼 뒤로 밀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조금 줄어들고 3단계에서는 완전 줄어들고 찰싹 붙은 거야. 얘는 완전 압축한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거의 빈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피스톤이 완전 끝까지 밀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이 세 번째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살짝 좀 더 나오고, 이번에는 냉각 쪽 이만큼. 그 다음에 여기는 완전 바닥. 자, 좀 이해해봅시다. 이제 잘 들어보세요. 헷갈려. 잘 들어야 돼. 잘 들읍시다. 중간에 요거는 다 뺀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돼. 그냥 여기는 공기가 이걸 통해 일로 가고 이렇게 가고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돼. 자, 보세요. 이제 파워 피스톤은 작동 기체가 팽창할 때 외부에 일을 하고, 이게 플라이 휠을 돌려주는 거고요.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은 9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기체를 고혈압과 저혈압 쪽으로 옮기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은 역할이 다른 겁니다. 어떤 역할이에요? 공기만 옆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플라이 휠에 붙어 있다 하더라도 이걸로 플라이 휠이 도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파워 피스톤만이 플라이 휠을 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니네 표시하면 좋은 거는 90도의 위상차라고 하는 걸 잘 봐야 돼. 90도의 위상차가 뭐냐면 파워 피스톤이 반 바퀴 돌은 다음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피스톤이 반 바퀴 도는 거예요. 한 템포 뒤에. 그걸 이해를 해야 돼. 동시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파워 피스톤이 한 번 움직이면 디스플레이 피스톤은 가만히 있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피스톤이 움직이면 파워 피스톤이 가만히 있고, 한 템포 박자가 한 박자씩 좀 더 늦는다는 거, 그걸 90도의 위상 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따가 얘기할 거야 다시. 스털링 엔진은 가열, 팽창, 냉각, 압축의 열 역학적 과정을 거친다. 4단계예요. 가열하고, 팽창하고, 냉각하고, 압축하고. 자, 가열 과정이요. 가열하게 되면 파워 피스톤은 거의 제자리에 있어요. 파워 피스톤은 이게 가열이에요. 첫 번째 가열이야. 여기서 가열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는 거잖아. 얘를 막 가열을 해요. 그러면 얘는 제자리에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럴까? 몇개 안 되는 거 그립시다. 이렇게 있는 거야. 처음에 얘를 가열하면 이 피스톤 제자리에 있는 거야. 가만히 있어요. 얘는 움직이지 않아. 얘를 가열하면 여기 있는 안에 있는 공기들이 팽창을 한단 말이에요. 가열을 하면 팽창을 하죠. 팽창을 하게 되면 얘는 이미 끝에 있단 말이야. 끝에 있으니까 얘가 막 팽창하게 되면 공기가 어떻게 돼요? 얘가 끝까지 갔잖아. 더 이상은 못 나가요. 더 이상은 못 나가니까 얘는 팽창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나갈 길은 여기밖에 없고, 그래서 공기들이 이쪽으로 막 나가요. 이거 볼게요. 가열 과정에서 파워 피스톤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디스플레이 피스톤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제일 끝으로 가게 되면 더 이상은 피스톤이 더 왼쪽으로 못 가니까, 끝까지 갔다고 치고요. 끝까지 가면 더 이상 못 가니까 이때 작동 기체는 고혈원 쪽에 모여 있고, 고혈원에 의해서 가열되고 압력이 높아지면 이제 더 이상은 얘를 밀 수 없으니까 여기는 공기들이 팽창했죠. 더 팽창하는 거야. 계속 팽창하는 거야. 계속 팽창하게 되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까지 도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차겠지 이제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슬슬 밀 겁니다. 슬슬 밀면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들어와서 얘도 이렇게 밀어요. 왜? 팽창했으니까. 엄청 팽창했으니까. 읽어볼게요. 계속. 이렇게 높아진 압력 때문에 팽창한 작동기체가 관을 따라 파워 피스톤 쪽으로 이동하면 파워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죠. 이 위로 올라가는 거야. 얘는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근데 이때 위로 올라갈 때 얘는 가만히 있어요. 얘는 가만히 있는 거야. 얘는 가만히 있게 돼.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실제로 니네가 도는 걸 보면은 거의 동시에 움직이는 보이긴 하는데, 미세하게 얘가 위로 갈 때 얘는 가만히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쭉 올라가잖아. 끝까지 가게 되면, 끝까지 가면 이게 올라갔으니까 여기 있는 플라이 휠이 돌아요.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돌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면 외부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디스플레이 피스톤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다. 거의 제자리요. 냉각 과정에서는 파워 피스톤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자, 여기서 가열했죠? 가열해서 이렇게 왔잖아? 그러면 팽창을 해서 얘를 밀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냉각시켜야 돼요. 이제 냉각을 할 거야. 냉각 단계에 가게 되면, 어딨어? 파워 피스톤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얘는 이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디스플레이에서 피스톤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봐. 약간 헷갈렸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팽창을 해서 얘를 올렸잖아. 그렇게 되면 이제 얘는 가득 찬 상태야. 가득 찬 상태인데 얘한테 얘를 차갑게 만들어 주잖아요. 냉각을 하게 되면 얘가 압축이 돼요. 줄어드는 거야. 압축이 되게 되면 여기도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막 밀면서 얘를 가득 채워서 얘를 움직인 다음에 얘를 낮추게 되면 원래 부피가 여기서는 100이었다고 할게요. 100이 다 일로 온 거야. 100이 되면 이제 냉각을 시키게 되면 50으로 줄어요. 되게 작아지는 거야. 엄청 작아지는 거야. 근데 얘도 끝까지 가고서도 얘도 여전히 50이 남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에서 얘가 밑으로 오잖아요. 파워 피스톤이 밑으로 오게 되면 얘가 밑으로 오게 되면 여기 있는 50을 더 이상 줄일 수는 없거든요. 원래 부피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얘네가 이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끝까지 오게 되면 여기에 50만큼의 공기가 차는 겁니다. 그럼 살짝 어떻게 돼요? 살짝 밀죠?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얘가 밑으로 올 때는 얘는 거의 제자리에 있게 되는데, 근데 실제로 니네가 이거 동영상을 보게 되면 이게 밑으로 올 때 얘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왜냐면 이게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라서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얘가 밑으로 올 때는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볼게요. 마저 읽어볼게요. 다 읽고 마저 설명해 줄게. 이때 작동기체는 주로 저열원 쪽에 모여 있으며 냉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압축과정, 이게 압축이에요. 압축과정에서는 플라이휠의 회전 완성과 냉각된 기체 부피 감소에 따라 파워 피스톤이 아래 내려오게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봐봐. 여기에 이렇게 플라이휠이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기에 50만큼의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뚝 떨어지는 발성, 이렇게 돌려주니까 힘을 넣지 않아도 얘는 돌 수밖에 없잖아. 이게 돌면서 여기에 매달려 있는 피스톤이 밑으로 내려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얘를 끝까지 밀어주게 되면 여기 있던 50만큼의 부피의 공기가 다 여기로 가는 겁니다. 이제 한 번 끝이에요. 얘가 끝이면 이제 어떻게 다시 이제 가열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잘 보면 여기에 얘가 제자리에 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파워 피스톤이 한 번 왕복을 했지. 한 번 왕복을 하게 되면 플라이 휠 있죠? 얘도 한 바퀴 돌아요. 한 번에 한 번이야. 근데 이거는 위에 이렇게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이라고 감안을 하고 설명을 하는 거니까. 자,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 줄게요. 이게 헷갈리니까 잘 들어. 맨 처음에 여기부터 갈게요. 맨 처음에 내가 이 엔진에 50만큼의 공기를 넣어놨다고 칩시다. 50만큼에 넣으면 가열을 하면요. 팽창을 해서 100이 돼요. 100이 됐는데 이 칸에는 다 못 들어가니까 꽉 차면 공기가 이쪽으로 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슬슬 공기가 얘를 끝까지 밀어 올린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돌아서 일을 해. 한 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냉각을 시키게 되면 얘는 원래는 50짜리였으니까 냉각을 시키면 50으로 줄어든단 말이야. 슬슬 줄어들어요. 근데 50까지 해서 끝났으면 여기 멈추고 말 텐데 이게 돌던 힘이 있어서 얘를 민단 말이에요. 얘를 밀면 끝까지 내려와요. 끝까지 내려오게 되면
여기 있던 50만큼이 더 이상은 줄어들지 않는 공기가 전부 다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 가득 차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에 공기 50이 들어가면서 얘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라이휠을 돌리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까지 피스톤을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또 가열을 하면 여기 가득 찰 거고요. 이렇게 반복된다고. 그래서 니네 집에서 만들어보는 키트는요, 저기에 이 가열 트윗 실린더에 계속 열을 가해줘야 돼요. 그 라이터든 촛불이든 간에 뭔가 계속 열을 가해주면 끝이다. 쉽진 않지만 한번 최대한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간단하게, 더 간단하게 원리. 잘 봐. 가열을 하면 팽창을 해요. 그러면 이 팽창한 부피의 공기가 얘를 올려요. 그래서 일을 해. 그 다음 냉각을 시켜요. 그러면 완전 축한 공기가 다시 이쪽으로 와요. 끝. 그게 다야. 복잡한데 기본적인 원리만 얘기하면 그게 다입니다. 되게 헷갈리긴 하겠는데 이거 하면 늘어나서 공기가 일로 와. 오면서 얘를 밀어. 냉각하면 그게 줄면서 내려오면서 사실 보내.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니네 189쪽에 있는 기본적인 원리가 돼요. 여기서 결국 일을 한다는 게 플라이 휠을 돌리는 거지. 그게 돌리는 게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돌면 여기에 내가 뭔가를 연결해 놓으면 그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플라이 휠을 돌리는 게 목적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마저 읽어볼게요. 보자, 어딨냐. 이렇게 한 번의 사이클이 끝나면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게 되고요. 연력학 과정에서 등적, 등온,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과정,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스털링 엔진의 이상적 연력과 관련하면 부피는 같은데 일단 가열해요. 등적 가열 첫 번째. 그 다음 온도가 똑같으면서 팽창해요. 그 다음 다시 부피가 똑같으면서 냉각을 시켜요. 그 다음 온도가 똑같으면서 압축. 4행정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칠판에 쓴 4단계 각각입니다. 가열, 팽창, 냉각, 압축. 이때 스털링 기관의 열 효율은 외부에서 들어온 열의 양이나 얼마나 등온 팽창감이 외부에 쓰였는가를 의미한다. 그래서 아까 요거 얘기했잖아. 자, 봐봐. 앞에를 보세요. 여기서 얘의 역할은요. 요거. 이게 책에는 없는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얘가 가열된 상태로 이렇게 가죠. 가면 어차피 여기서는 냉각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럴 거를 얘가 먼저 살짝 보관을 해요. 그래서 여기가 뜨거운 공기가 지나갈 때 열을 보관을 했다가 그 다음에 냉각된 게 여기로 갈 때도 또 열을 내보내요. 여기서 열 보관이 되거든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갈 때 저장해둔 거 다시 찾아가고 그럼 외부에서 100만큼의 원래 일을 해줘야 되는데 열을 가열을 해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80만큼 열을 가해도 여기서 20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효율을 높이는 과정 중에 하나. 책에는 그 얘기는 없는데 참고로 알아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게 189쪽 얘기고요. 한 장 넘겨볼게요. 190쪽 얘기를 마저 하고 오늘 끝내자고. 스털링 엔진의 열 효율은 아래 그림 위와 같이 작동기체 압력 P, 부피 V 상관관계 그래프로 그려보면 쉽게 파악된다. 압력과 부피요. 그래서 니네 책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P고 여기는 V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연결된 거야. 이렇게. 이네 빨간색은 온도 가열하는 과정이고요. 파란색은 냉각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가 일정이에요? 부피가 일정이에요. 그리고 뭐가 바뀌어요? 압력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부피가 바뀌죠? 얘도 부피가 바뀌지? 얘 같은 경우는 부피가 바뀌는 거, 이거 부피가 바뀌는 거. 그래서 얘하고 얘는 등적이에요. 그리고 얘하고 얘는 등온이에요. 책에는 없지만 참고로 알아두도록 합시다.
세로축은 작동기체 압력, 가로축은 작동기체 부피를 표시한다. 스털링 엔진의 작동기체로 처음에 공기가 쓰였는데 나중에 효율을 높이려고 수소가 쓰이다가 수소는 폭발하기 쉽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근에는 헬륨이 많이 사용된대요. 그림 2는 이상적인 스털링 엔진의 작동기체 부피 압력을 근사화, 정확히 그릴 수는 없고요. 근사화해서 그렸는데 연력학에서의 1은 압력과 부피 변화의 곱으로 정의한다. 요거 표시 좀 해둡시다. 연력학에서는요, 되게 중요해요. 1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압력 P 곱하기 부피의 변화예요. 그럼 부피의 변화는 뭐냐? V1에서 V2를 빼면 돼요. 그럼 봐봐. 압력은 어디에 비례해요? 아니 1은 어디에 비례해요? 압력이 되게 높거나 그러면 1이 올라가. 혹은 부피 변화가 크면 클수록 2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부피를 크게 변화시키면 2를 되게 많이 하는 거야. 요거 이따가 문제 2번에 써먹어야 돼요. 그림 2의 과정 2역 오른쪽에는 요거죠? 요거 위에 있는 거 요거. 이 과정 2에서 엔진은 과정이 곡선화의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일을 외부로 하는 것이다. 요거요. 요게 외부의 일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정 4를 통해 과정 4의 곡선화의 면적만큼 외부의 일을 받게 된다. 요만큼은 외부에서 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얘가 일을 하는 거는 어디냐? 요만큼이야. 이게 일을 하는 거예요. 요만큼이 스털링 엔진이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이다. 이거를 키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크게 하려면 얘를 높이든가 아니면 늘어나는 부피를 더 크게 하든가. 그럼 일을 더 많이 하겠죠? 그런 거 얘기하는 게 니네 책에 있는 얘기고요. 이론적으로 도형의 내부에 면리에 해당하는 만큼의 일을 한다. 따라서 1회 사이클 동안 스털링 엔진 하드를 외부에서 투입된 열을 총량 나누면 스털링 엔진의 열 효율을 알 수 있다. 열 효율은 100%는 불가능하고요. 온도가 정해질 때 고열함과 저열함 온도 차가 클수록 열 효율이 커지게 된다. 이것도 표시합시다. 고열함과 저열함의 온도 차가 크면 클수록 열 효율이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200도, 0도 이거 되게 좋다는 얘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2, 30도 해서도 일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효율은 좀 떨어질 뿐입니다. 가능한 겁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현재 개발률 열 효율은 30% 정도라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 65%까지도 지금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니네 나중에 스털링 엔진 검색해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종류도 다양하고 근데 지금 오늘 했던 알파형 스털링 엔진은 가장 기초적인 형태 누구나 만들어 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엔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 단락은 한번 그냥 쭉쭉 읽어보면 돼. 화석연료, 태양열, 지열 이런 거 되고요. 제어량의 별도의 오염 적게 일으키고요. 소형 발전기, 선박용기, 극저온 냉동기 이런 거 다 되고 마지막에 소음 진동기자가 잠수 엔진을 쓰이기도 한다.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이 스털링 엔진을 쓴 잠수함도 만들기를 했다고 합니다. 약간의 문제는 있는데 근데 쓰기는 어렵대요. 근데 만들긴 한 거야. 자, 문제 1번에 5번은 안 되죠. 감마형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리는 같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으니까 5번은 틀린 거고요. 자, 문제 2번 볼게요. 기억에 대한 이해. 자, 기억은 작동 기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봐요. 실린더의 내부와 외부 사이 나가면 안 돼요. 작동 기체는 오로지 안에서만. 정확히 하면 뭐예요? 작동 기체는 가열 실린더와 냉각 실린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바꿔줘야 되고요. 2번 저열원이 대기 중에 공기 나면 대기 중에 공기가 작동 기체이다. 글쎄 저열원은 이쪽이잖아. 그러면 이게 대기 중에 공기라면 이게 뭐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죠? 아니야. 아예 틀린 거예요. 3번은 아까 봤죠? 헬륨보다 수소가 너무 위험해서 바꿔줘야 돼요. 수소보다 헬륨이 선호된다. 그 다음에 4번, 요게 4번에 든 거야, 요거. 이게 4번에 든 거예요. 같은 압력 팽창되는 정도가 클수록 일이 증가한다. 맞죠? 부피 변화가 큰 거. 그게 곧
팽창 정도가 클수록이란 말하고 똑같죠? 팽창 정도가 크다는 얘기는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많이 늘어나면 나중에 돌아오는 거랑 비교했을 때 부피 변화가 큰 거고. 그래서 4번이에요. 마지막에 실린더 내부 연소는 내연기관이니까 말도 안 돼요. 답은 4번이고요. 자, 마지막 5번, 문제 3번하고 끝냅시다. 1번, 플라이휠의 관성은 엔진의 외부에 하는 일이 아니고요. 아까도 봤지만 이 플라이휠의 관성으로 파워 피스톤을 밑으로 내리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틀렸고요. 2번, 파워 피스톤이 한 번 왕복하면 플라이휠 한 바퀴. 여기 있죠? 파워 피스톤 한 바퀴면, 한 번이면 플라이휠은 한 바퀴. 2번도 틀렸고, 3번, 고열원의 온도를 유지하고 저열원의 온도를 낮추면 열효율 증가한다. 그거 아까 얘기했던 거죠? 어디야? 바로 왼쪽에 그림 바로 옆에 있었지? 온도차가 클수록 효율이 커진다. 답은 3번. 고열원에 의해 가열된 기체는 파워 피스톤 실린더 이동을 해야죠. 그게 안 되면 얘는 스털링 엔진이 아닌 겁니다. 불가능 아니고요. 무조건 이동해야 돼요. 5번. 디스플레이에서 피스톤 쪽의 실린더 내 작동 기체 부피가 감소할 때 요거잖아. 얘가 감소해요. 얘가 감소야. 근데 가열 실린더 쪽의 부피가 감소하는 건 없어요. 왜냐? 얘는 여기 있는 거는 가열에서 팽창하잖아요. 팽창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파워 실린더 쪽으로 가는 것 뿐이지 디스플레이에서 피스톤 쪽의 실린더의 부피가 감소하는 건 아니에요. 틀렸고요. 이와 동시에 파워 피스톤 쪽 내부 기체의 부피도 감소한다고. 내부 기체, 그러니까 이쪽에 부피가 감소하는 건 요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맞다고 볼 수 있지만 얘는 감소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얘 감소하는 게 얘 때문은 아니야. 5번은 틀린 거 투성이라고 말하면 되고요. 192쪽에 4번을 볼게요. 밑그림 바탕으로 보기에 TS 선도에 대해 이해하는 것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요. 자, 보기. 열기관의 사이클 과정을 온도와 엔트로피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TS 선도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보기 오른쪽에 거기 있는 거 한번 그려볼게요. TS 선도를 먼저 그려보면 이게 온도, 그 다음에 이게 엔트로피. 그래서 여기는 X. 근데 거기에 1, 2, 3, 4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온도가 일정한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는 온도가 내려오는 거고요. 이렇게는 온도가 일정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1, 2, 3, 이거는 4. 다시 봐. 얘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니네 몇 쪽이에요? 190쪽에 있는 그 그림 2를 참고를 하면 무슨 과정인 거죠, 이게?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게 가열이에요. 그렇잖아? 온도가 여기서 올라갔으니까. 반대로 이쪽에 있는 3은 뭐예요? 온도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중간에 완전 색이 바뀔 거 아니야? 얘는 니네 앞에 있는 걸 바탕으로 하면 뭐죠? 얘는 냉각이에요. 그러면 190쪽을 다시 봐. 190쪽에 있는 그림 2에서 어떤 게 냉각이고 어떤 게 가열이죠? 기억나요? 190쪽의 그림 2에서 어떤 게 가열, 어떤 게 냉각? 냉각이나 아니면 가열이나 여기 봐. 얘는 앞에 있는 스털링 엔진의 다행점은 이런 거 아니냐? 가열을 하면 팽창이 되고, 팽창에서 파워 피스톤을 돌려주면 이제 냉각을 시키면서 원래 기체가 압축 말고 다른 거 생각이 나네. 수축 아닌데? 이건 압축이구나. 압축이 되잖아. 근데 얘는 온도가 변해요. 얘도 온도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등온이에요. 얘도 온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야. 얘도 등온이고요. 대신 가열과 냉각은 어떻게 돼요? 온도는 바뀌지만 온도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그대로죠. 등적인 거고 얘도 등적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온도가 바뀌는 거는 등적 가열인 거고 온도가 바뀌는 건 등적 냉각이란 말이야.
190쪽의 그림 2에서 어떤 게 등적이에요? 과정 1, 2, 3, 4 중에 1이랑 3. 1이랑 3입니다. 어떻게 알죠? 적 밑에 이렇게 또 그려놓고 합시다. 헷갈리니까 그려놓고 할게요. 이해를 봅시다. 이렇게 이쪽이 압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V, 여기가 부피. 정확히 그리면 가열 단계에서는 요거잖아. 내가 슬슬 온도를 높이면 끝까지 올라가서 가열이 끝났고, 그 다음에 높은 온도 상황에서 부피가 팽창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온도가 내려가면서 냉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시 부피가 줄어든다. 요 단계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과정 1이고 이게 과정 1이고 얘가 2고 얘가 3이고 얘가 4라면 이제 저 왼쪽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를 잘 짜맞추면 되는 겁니다. 이제 뭐 칠판 그렸으니까 굳이 190쪽 보지 않고 칠판 보고 할게요. 가열되는 게 요거인 거고 여기서는 가열이 바로 얘예요. 그러니까 이 1이 곧 1이고요. 그 다음에 요 3이 곧 얘 3이에요.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니네 192쪽에 있는 TS 선도 그래프가 처음 보는 것 같긴 한데 요 과정을 잘 활용을 하잖아. 요거를 잘 활용을 하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로 짝짓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돼요? 얘는 가열한 다음이니까 등원 팽창 과정인 거잖아. 등원 팽창이면 또 이쪽에서 요게 등원 팽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요거고요. 요게 요거예요. 근데 똑같은 게 아니야. 달라요. 왜 다르냐면 얘는 온도와 엔트로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얘는 압력과 부피를 나타내는 그래프인 겁니다. 다른 그래프인데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 상황이다. 어떻게 아느냐? 이건 가열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얘도 이게 가열이라는 거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쪽에서는 이게 가열인지 어떻게 아느냐? 온도가 올라가니까 요거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일단 이렇게 짝을 지어놓고요. 이제 192쪽에 보기 다시 볼게요. 열기관의 사이클 과정을 온도, 엔트로피 관계 나타낸 T의 선도라고 하고요. 자, 이것은 저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요.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열기관의 열 출입에 관한 그래프예요. 열 출입이 뭐냐? 열이 나가고 들어온다야. 열 출입은 바로 그런 걸 얘기합니다. 엔트로피는 출입한 열의 양을 온도라는 값 정의된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엔트로피는 제가 엔트로피는 출입한 열의 양. 이거 잘 봐야 돼요. 출입한 열의 양을 뭘로 나눠준대요? 온도로 나눠준대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 엔트로피가 0보다 작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 0 하는 없잖아. 그럼 얘는 플러스예요. 그럼 뭐가 마이너스예요? 얘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출입한 열의 양이 마이너스라는 이야기는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냉각이야. 그럼 만약에 이게 플러스가 되면 이게 0보다 크면 그거는 가열이라는 뜻이겠죠. 사실은 요 맥락을 이용해서 선택지 4번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선택지 4번 풀 때 요거를 굳이 몰라도 요거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긴 합니다. 미리미리 얘기하는 거고요. 그림은 이상적인 스털링 엔진의 한 사이클에 대한 T의 선도이다. 1번. 자, 1과정은 뭐였죠? 요거예요. 요거야. 요거고요. 요겁니다. 요게 1이자 1이고요. 요게 2자 2고요. 요게 3이고 3이고 요게 4고 4예요. 과정 1은 가열인 거죠. 가열이야. 과정 1은 가열인데 스털링 기관의 등적 냉각에 해당한다. 아니죠? 이미 틀렸습니다. 뭐예요? 등적 가열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아유 쉽지. 온도가 올라가는데. 1번 틀렸고요. 2번. 이 과정은 외부에서 스털링기가 일하는 거예요. 니네 기억나요? 언제 일하죠? 언제 플라이휠을 돌리지? 이건 요거죠. 팽창하면서
이쪽에 있던 가열 실린더에 있던 공기가 이쪽으로 와서 전부 다 와서 얘가 완전 터지고 얘는 완전 쫄아들고 그때 이게 이쪽에 있는 휠을 돌린다고 했잖아. 이때 일하거든요. 외부에. 그럼 맞잖아? 답이 2번 아닌데? 왜 틀렸죠? 되게 쉬워요. 스털링이 외부에 하는 거. 이거 어이없이 틀리는 거야. 이 과정은 외부의 스털링 엔진 E 이렇게 바꿔야 돼요. 치사한 문제야. 근데 과학에서는 이렇게 주체하고 대상을 바꾸는 케이스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어하고 아니면 목적어라든가 주어하고 부사어라든가 이런 거 바꾸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원인과 결과를 잘 따져줘야 돼요. 2번은 기껏 잘 풀어놓고 기관에 일을 해? 맞지? 이렇게 착각하면 되게 어이없이 아쉬울 것이다. 2번은 뒤에 건 맞지만 외부의 스털링 기관 E라고 말을 해야 돼요. 자, 3번 3 과정 중에 디스플레이에서 피스톤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요거잖아요? 3 과정이면 요거란 말이에요. 냉각하면서 디스플레이에서 피스톤은 어떻게 돼요? 이게 얘가 쫙 하면서 얘도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지. 디스플레이에서 피스톤은 제자리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이동 중인 겁니다. 압축이 그러니까 슬슬 공간을 줄여줘야 하니까요. 그 다음에 4번 4과정은 등원압축에 해당한다. 맞죠? 등원압축 여기 있잖아요. 이게 4번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니까 되게 쉬워 보이는데 요거를 끌고 오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여기는 TS 선도라 여기 있는 이상적인 스털링 기관의 열효율 따지는 그래프랑 연결고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칠판에 있는 거를 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1, 2, 3, 4, 5가 되게 쉽게 풀려. 자, 5번 3과 4의 과정에서 3은 여기잖아요. 3은 요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여기인데 근데 이거 되게 어이없는 게 3과 4의 과정에서 플라이휠은 회전하지 않고 있다. 플라이휠은 멈춘 적이 없어요. 언제나 돌아요. 이 사이클이 멈추지 않는 이상 이때부터 슬슬 도는 거야. 이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이렇게 도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플라이휠은 멈춘 적이 없어요. 계속 돕니다. 이게 틀렸죠?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것이다.